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네, 이재호의 이게 정치라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과 함께 월간으로 여의도 정치의 뜨거운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님 연결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신가요? 좋습니다. 예. 요새 선거가 한창인데 선거 준비가요. 예. 거기에 예. 조금 관여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전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합니다. 예. 그러세요. 그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당내에서. 아무래도 제가 좀 고참이다 보니까. 예. 요청은 들어오지만은 직접적으로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시다. 예, 아직 후보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얘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예. 현안 중에 몇 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참 이재호 의원께서는 사실 이재호 고문께서는 과거에 또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진보정당인 정의당에서 성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표가 현역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온 거고요. 당 존립 자체가 위험스럽다. 지금 선거에 후보를 낼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호 고문께서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도 옛날에 민중당도 해보고 그렇죠. 정당 활동을 지금까지 오래 거의 반병정을 해왔는데 크든 작든 당의 대표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는 대표의 자질이 우선 진보냐 아니냐 떠나서 정치인의 자질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고 당 대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개인의 잘못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당을 거의 재창당한 수준으로 아마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월 재보선 후보를 내야 되느냐 정의당이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있으십니까? 제 생각은 당연히 안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정의당이 민주당이 그 잘못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있을 때는 후보를 안 내기로 했는데 당헌을 고쳐갖고 후보를 내기로 했잖아요. 그때 정의당이 한 말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옳지 않다 하고 지적한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의당이 그야말로 해체하고 재창당 수준으로 가려면 일단 그런 점부터 국민들 앞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신뢰를 쌓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당 대표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내질 않겠다. 당락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한 도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정의당이 소위 그나마 정의당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가치죠. 근데 지금 그 얘기도 여쭤봐야겠네요.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약간 의혹 같은 게 제기되면은 그냥 탈당해 버리잖아요. 당에서 해결을 안 하고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밖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것도 탈당이고 징계는 징계고 그건 잘못을 하면 본인이 탈당할 게 아니고 당에서 출달시키든지 아니면 거기 행위에 해당하는 무슨 징계를 하고 그리고 탈당 그건 본인이 내가 이렇게 당에 누를 끼치고 내 스스로 이런 자질이 없었으니까 당의 징계는 달게 받겠지만 내가 당에 있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그건 본인이 문제고 다 공적인 공당으로서는 마땅히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해야죠. 그건 국민의당 그렇게 하면 옳지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그렇게 하면 옳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하나 여쭤보면 민주당이 정의당 이번 사태에 대해서 충격과 경악 이런 논평을 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내 비판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오돈 사건이나 박원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충격과 실망, 분노 그런 논평을 했나요? 그건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유구무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네. 그걸 정의당 사건을 기해서 자기네들이 지난날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다시 한번 반성을 국민들한테 한다. 네. 우리가 지난날이지만 다시 한번 사과한다. 이렇게 나가야 그게 옳지. 네. 아이 뭐 그게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면 되겠습니까? 예. 자, 공평하게 3당을 다 예. 한 번씩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자, 예. 선거 얘기부터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예비 후보가 결정이 그렇죠. 됐죠. 예비 후보, 예비 경선 후보. 예. 서울에 예. 8명, 부산에 6명. 예. 경쟁력 있다고 보세요? 일단 총평을 하신다면? 글쎄 그 중에 뭐 한 사람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국민들이 기대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는 평이 많아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면면이 다 지금 이 현재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이 오래 하면서 서울시가 구석구석에 사실 이렇게 적폐가 많이 생겼거든요. 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시장 해보겠다는 그런 정치 초년생들이 의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철학과 경륜이 있고 자기 정책 설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볼 때는 뭐 여야가 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 보죠. 근데 야당 야당 후보도 좀 본인들은 뭐 의욕은 대단하지만은 국민들이 눈에 볼 때 뭐 어차피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뭐 투표 나겠지만은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 그래요. 아니 그 후보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겠습니다. 지금 뭐 섭섭해하는 거는 섭섭하는 거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표를 안 찍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나오면 찍긴 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서울시를 맡기기에는 좀 부족하다 막 그런 평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당에 있는 안철수 대표가 더 낫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뭐 안철수 대표 더 낫다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들로서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나경원 후보라든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뭐 다선 의원이기도 하고 뭐 서울시장 경험도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경륜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족하다고 보세요? 뭐 부족하다기보다 그 사람들은 뭐 그분 개인들은 본인들은 뭐 당의 상임 고문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두 분은 이미 정치적 이미 그 평가를 받은 분들 아닙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이미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또 시장도 했고 뭐 시장 출마도 해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이 되려면 진정됐죠. 그러니까 일단 정치적으로는 평가를 받은 분들인데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그동안에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난 뭐 그렇게 이게 나는 내 의견이 아니고 내가 등산을 잘하잖아요. 매일 아침에 오늘도 지금 갔다 왔는데 한 2시간 돌고 왔는데 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만나잖아요. 여야 떠나서 그분들이 이야기가 막 시중 여론으로 봐야죠. 시민 여론. 그 사람들 뭐 특별히 여당이다 야당이다 지지한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충 여론이 한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런 여론이죠. 그러면은 지금 선거 구도가 전반적으로는 야권에 유리하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재호 고문께서 보시기에는 여권에게도 지금 뭐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 그는 야당이 아주 유리하고요.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국민의힘 이외 후보는 또 이외 후보대로 그리고 여당이 한 사람 나오고 3자 대결을 한다면 그건 야당이 필패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는 기호 4번으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뭐 단일화 얘기할 때가 아니다. 우리 당 후보부터 먼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단일화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 멈춰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뭐 단일화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니까요. 지금 뭐 후보가 와야 단일화지. 아직 후보도 결정 안 되는데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말이 그 말은 맞습니다. 딴 건 다 틀렸는데. 딴 건 다 틀렸어요?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뽑아놓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자 하는 거는 맞는데 지금 후보도 국민의힘에도 후보가 누가 될지 결정도 안 했는데 단일화하자는 거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뭐 어쨌든 범야 단일 후보를 하려면 국민의힘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범야권 단일화에 한꺼번에 한 번에 경선하자. 당적 관계없이 시장 나갈 사람들, 야권 단일 후보로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국민의힘이 관리를 해갖고 전부 나와갖고 한꺼번에 단일화 하자. 이것도 좋은 제안인데 그걸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았으니까 다음에 할 길은 국민의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둘이 단일화 하는 거죠. 그 제안을 받았어야 된다고 보세요? 지난 일이지만? 받았죠. 받아야죠. 왜냐 그러면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뭘 잘못하냐 그러면 그분이 머릿속에는 지금 뭐 여당이 죽수고 앉았고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도 좀 오르고 하니까 막 국민의힘 후보하고 설사 안철수 후보가 나가도 민주당 후보하고 3자가 붙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지 않겠냐는 이런 헛꿈을 꾸고 있는데 그건 헛꿈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든 뭐 안철수 후보든 누구든 간에 주관을 국민의힘이 하는데 일단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데 다 참여해라. 당적에 관계없이 다 참여해서 야권 단일 후보 될 사람은 한꺼번에 경선하자. 해서 예비 후보로 떨어내고 한 4명이나 5명 놓고 한 4명이나 5명 놓고 마지막 국민 경선 해갖고 뽑자. 이렇게 하는 제안이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당선돼서 설사 국민의힘이 당선되면 그냥 국민힘대로 하는 거고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됐거나 다른 제3 후보가 단일 후보로 뽑혔으면 그 사람은 굳이 국민의힘이 입당을 안 해도 어차피 국민의힘에도 포함해서 단일 후보를 뽑았으니까 선거해갖고 당선되면 그 여세로 통합전당대회를 해갖고 제1야당을 다시 건설하면 되죠. 이런 큰 그림을 갖고 일을 해야지 무슨 뭐 지금 이 판에 우리 당 후보가 나오면 된다느니 뭐 그런 거는 큰 아주 정치 초년생들이 하는 이야기. 초년생치고는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가 많으신데. 나이는 많지만은 나이는 많고 선거 여러 번 해봤는데 이번에 하시는 걸 보면 저분이 진짜 정치를 하고 뭐 여러 사람들 저 대선에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다 그 관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실패한 대통령을 평가받는다면 그거는 관계한 사람들도 실패한 사람들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어쨌든 이재호 고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실기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경선에 실기했다.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진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뭐 국민의힘 후보를 뽑고 난 다음에 단일화 하자 그러니까 그 말을 믿어야죠. 그 말을 믿는데 근데 그게 가능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현실성을 약간 좀 우려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일화는 쉽지 않는데 이번에는 절박하잖아요. 이번엔 단일화 안 하면 저 민주당에 뺏기게 생겼잖아요. 민주당에 시잘 뺏기면 대선까지 물 건너가잖아요. 그냥 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단일화 안 하면 그냥 자폭하는 거는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뭐 개인이 호불호 관계없이 단일화를 해야 되고 또 후보들도 국민의힘 후보나 뭐 바뀐 후보나 단일화 안 하고 나가면 다 지는 거니까. 사람이 뭐 된다는 힘을 갖고 선거를 해야지 질 걸 뻔히 알면서 선거한다는 건 안 되잖아요. 상대방 후보들도 좀 여쭤볼게요. 박영선 후보하고 우상호 후보가 지금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이 두 후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썩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당이니까 뭐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해도 양해가 되지만은
선거도 하기 전에 남미당 후보를 뭐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하는 거는 정치도에 좀 안 맞죠. 더구나 네. 우리 같은 저 나이에 예. 그냥 그 젊은 사람들 평가하는 거는 남미당에 평가하는 건 안 맞지만은 네. 나는 뭐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 둘 다 국회의원도 같이 해봤고 네. 해봤는데 그러나 그 나경원 후보나 오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난 박영선 후보도 이미 한번 검증받은 사람 아닌가 시장의 정치적 능력에 대해서는 네. 나 그렇게 뭐 참신하게 보진 않고 네. 반면에 우상호 후보는 결기가 자기는 이제 정치 그만하겠다. 저기 설사 시장 후보 떨어져도 다음에 국회의원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걸고 나오니까 일단 그 의지는 그 시장을 하면 의지는 대단한데 네. 그러나 인지도가 너무 낮으니까 예. 본인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제가 아침에 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뭐 하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산에서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계시군요. 아니, 저는 주로 뭐 네. 등산 다니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 이제 국면이라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관련해가지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선거 돈풀기 선거 아니냐. 금권 선거 지금 전략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긴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지금 지난번 총선 때 여당이 돈 풀어서 재미 봤잖아요. 이번도 이 보궐선거 앞두고 그거는 국민힘 주장이 맞습니다. 맞다. 그거는 선거 전략이 하나인데 그건 뭐 여당도 굳이 숨길 일도 아니고 선거 전략은 맞는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사실 절박하잖아요. 그렇죠. 뭐 한 포이라도 받아야 되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걸 무슨 그 손실 보상이라는 게 그 계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법제화하기도 어렵고 또 두 번째는 그 돈이 국민 세금이잖아요. 세금 갖고 여당이 자기네들 돈처럼 마음대로 쓰면 저 홍남기 부총리인가 그 홍두삼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처음은 다 제대로 나가요. 제대로 나가는데 좀 하다 좀 슬그머니 빼고 굽히는데 그거는 저 홍남기 부총리 말도 맞습니다. 무슨 화성분도 아니고 지금 국가 빚이 점점 늘잖아요. 천조 가까이 늘는데 그렇게 돈을 적절할 때 적당하게 해야지 선거만 타고 오면 그냥 돈 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거는. 근데 선거가 하도 자주 있으니까 그러면 정책하지 말라는 거냐 오히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말하기 위한 말이고 그건 이왕 주려면 선거 지나고 줘도 되죠. 줘도 되는데 주려고 하는 재원을 있는 세금 풀어갖고 또 돈 찍어서 준다고 하는 건 안 맞고 기존에 있는 예산주에 불효불급한 예산을 빼갖고 그걸 이제 전용하면 몰라도 그걸 위해서 새로 돈을 만들거나 예산 책정한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 확보해가지고 피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선거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옳지 않다. 옳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긴급재정으로 100조 원 마련한다 그러면 그 100조 원이 어제 뭐 강가에서 모래 파는 돈입니까? 그 100조 원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제 써야 될 돈 중에 100조를 뽑겠다는 건데 지금 어디서 100조를 뽑습니까? 그건 결국은 국민의 세금을 갖다 그래 쓰는 건데 그건 그렇게 마구잡이로 요즘 돈이 단가가 올려서 정부 사람들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몇 조를 우습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국가재정 낭비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뭐 첫 시간이라서 이것저것 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었습니다.